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오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오일주에게 경자년은 가지치기를 하고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됩니다. 갑오일주는 기본적으로 생각의 속도도 빠르고 실행력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점이 갑오일주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실행력도 빠른 대신 마음이 앞서가고 이것저것 관심을 갖지만 끝마무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앞서가는 만큼 언변력이 좋지만 또 그 좋은 언변력 때문에 구설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몸과 마음이 빠르게 밖을 향해 흐르는 만큼 내부의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어 마음의 공허함이 생길 수 있고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근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갑오일주의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적절히 균형 잡아주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봄과 여름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고 자유롭게 야생에서 뛰어놀던 말이 마구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자유로움을 절제하고 비축된 양식을 먹는 흐름이 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으로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너무 빨리 앞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적절히 생각을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만큼 에너지가 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자년의 흐름은 어떤 면에서 야생의 말이 길들여지는 흐름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관계성이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화로움과 완숙미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갑오일주에게 경자년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책임의 무게를 버티는 훈련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 감당하면 사회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고 합격의 기운도 되며 여자에게는 결혼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오일주의 일간인 갑목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불규칙적인 압박이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서 버텨내는 극기심이며 버틸 수 없을 때에는 확 튕겨질 수 있는 변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던 말에게 고삐와 안장이 채워지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유분방함이 있는 갑오일주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더 잘 성장하려면 적절히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처럼 갑오일주에게 편관의 기운은 자신의 자유분방함에 있어 절제심을 더해주게 됩니다. 물론 사주원국에서 이미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편관의 흐름이 운세에서 들어올 때 극단적인 변화 변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호하고 결기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서 주변과 강하게 충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은 천간 경금의 편관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의 자수의 작용도 함께하고 자수의 기운은 정인으로 작용하여 편관의 기운을 완충해주기 때문에 갑오일주가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의 변화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관성의 기운이 인성과 함께 작용하기에 편관의 기운이 어떤 외부적 결기나 권위로 작용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절제와 단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인성의 기운은 적절히 주변을 포용하고 본인의 빠른 생각의 흐름을 조절해 줄 것입니다. 다음 갑오일주 일간인 갑목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어머니와 같은 보편적이고 편안한 포용의 기운이고 내면의 기획력과 상상력, 아이디어 등의 기운이 됩니다. 따라서 갑오일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표현력이나 재주의 발현이 좋은데 정인의 작용과 함께하면서 그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발현에 있어 묵직한 무게감이 갖춰지게 됩니다. 또한 경자년이 천간 경금의 편관작용의 날카롭고 경직된 기운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풀어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만 사주 원국에 이미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에 경자년의 흐름을 맞이하게 되면 갑오일주의 본질적 특성이 많이 억제되어 의기소침해지거나 생각이 많아지고 행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춤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갑오일주 본연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밝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갑오일주 일진 오화와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둘 다 도화살의 기운이면서 지지충을 이루게 됩니다. 지지의 기운은 육체에 해당하고 실제의 가시적인 상황과 환경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지지충을 이루게 되면 신변에 있어서 변화와 변동이 오게 되어 이사를 하거나 직장에서의 자리 이동이 있거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변화와 변동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본인 시작 기운인 간목의 기운이 주도권을 잘 잡고 있는 사주라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간목의 기운이 약하다면 조금은 부정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시작 기운인 간목이 약하다면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감과 주체성을 키워야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시작 기운이 약할 때에는 인성의 기운에 주안점을 두면서 에너지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큰 변화와 변동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존의 환경과 흐름에 뿌리를 내리고 최대한 자리를 지키려 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오일주 일간인 간목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목욕의 흐름이 됩니다. 목욕은 아기의 티를 벗고 좀 더 활동적으로 사회에 나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흐름으로 따지자면 초등학생의 모양새가 됩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대에는 이미 마른 능수각에 자라기 때문에 자기 표현력도 잘하고 아직 낯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친화력이 좋습니다. 또한 이성적인 절제심보다 감정적인 충동성이 좀 더 앞서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기분대로 일을 진행하고 과정에서의 실수나 결과에서의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오일주에게 경자년의 자수의 기운은 인성의 기운이고 인성은 내면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목욕의 흐름이 내면에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는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에서는 뭔가 발휘가 되지 않아서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오일주는 본질적으로 발산적 기운이 아주 강한 일주입니다. 따라서 목욕의 흐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운이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충분히 잘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엉뚱한 생각도 종종 하고 또 그것마저도 잘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시나 실수를 할 여지도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